제가 시험을 대충 보셔도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가서 개판을 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웬만큼 복지가 좋다고 하는 사기업들,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복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화물터미널에 있냐고요? 계약직으로.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칭 영종도 홍보대사 인천공항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형 유튜버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입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참 마음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현재 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직장에서도 사고가 난 항공사의 너무나 좋은 분들과 협업하며 일했던 기억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는 마음이고 사고를 떠나서도 참 많이 어수선한 나라의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러 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을 추천해드려도 좋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취업을 잘 했다가도 어떤 이유로 퇴사를 했고 다시 취업을 하려다 보니 이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나 투자로 먹고 살던 것도 아니라서 저는 직장이 아니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저 죽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취업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바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심지어 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하는 것 따라서 뭐 일만 조금 더 하면 한 3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200만 원만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을 줘? 어떻습니까?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직업 강력 추천. 오늘의 썸네일이죠. 자, 특수경비원 월급 300만 원 이상도 가능? 일이 쉽다고? 사람 스트레스가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아? 과연 이런 일이 있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특수경비원,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업무와 도난, 화재, 테러 등 위험 발생 방지 및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 일반 경비원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 경비원은 일반 시설 건물 출입 통제, 순찰을 통해서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일반적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차이는 특수경비는 국가중요시설, 일반경비는 일반시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수경비원이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저희 아파트 경비원 분들하고만 비교해봐도 여기 아파트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차량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등록됐는지 봐야 되고 뭐 어떤 불법 주차 차량 없는지 맨날 봐야 되고, 그리고 여 지상에 올라오면 이제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데 그게 다 등록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또 공문을 써 붙여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등록 안 하면 폐기하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집행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입주자들의 어떤 갑질이나 악성 민원들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습니까?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붙어있는 수많은 게시물들, 그것도 제때 붙였다 뗐다 관리해야 되고 정말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그 일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수경비원 정말 좋다, 잘 하고 있다. 자, 채용 정보입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23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한동안 좀 백수로 지냈습니다. 뭐 제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도 있고, 그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래저래 소일거리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다가 작년 9월 달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인천공항 일자리 채용의 날 이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가서 현장 면접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니까, 영종도니까,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특수경비 업체에 지원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써가지고 냈습니다. 제가 물론 자기소개서나 그런 건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바로 면접을 봤어요. 같이 면접을 봤던 형님 하나가 저랑 지금 같이 동기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형님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워크넷이라고 이 정부24 어플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 공항에 관련된 채용 정보들이 쭉 뜹니다. 여기를 보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희 뭐 특수경비뿐만이 아니고 기내식 제공하는 그 업체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항에서의 많은 일자리 정보들이 여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걸 보고 온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지원하게 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특수경비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수경비원 신인교육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거를 9월 말에 이제 받았었는데 6박 7일 합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는데 막 엄청 빡세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 자체는 좀 빡빡해요. 일정도 많고. 근데 그게 전혀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론교육, 실무교육, 기타 이렇게 해가 총 80시간인데 일정 자체는 빡빡해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딴짓 좀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다 붙여줍니다. 이 많은 교육생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다 보내주는 건데 여기서 막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가시면 돼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갔을 때 여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받았던 교실의 전경이고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고, 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밥이 너무 잘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문경 사격장에 가서 지금 현재 경찰들이 쓰고 있는 389경 권총 사격도 했었고요. 저는 상당히 잘 쏜 편이었어요. 예. 군대에서는 사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밤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몇 알 주워 오기도 했고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75만 원짜리 교육이고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회사나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이라고 해서 추가로 4일 동안 30시간짜리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플러스 시험도 마찬가지로 또 보았고요. 이거는 공항에 근무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기관에 가시는 분들은 이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교육과 시험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고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도 다 붙을 수 있어요.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시험을 대충 보셔도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가서 개판을 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동기들하고 편한 분위기 가운데 편하게 임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있는데 다 지원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자격을 다 얻었습니다. 그 뭐 이수증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인천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제가 있는 곳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특수경비입니다. 화물터미널에 있고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입니다. 예. 인천공항 화물청사역에서 내려서 가면은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저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 있고 그 터미널에서 고용한 용역업체의 계약 직원입니다.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직 위험이 있는 그런 계약직은 전혀 아닙니다. 매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받고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입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보장된 그런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령은 대부분 40, 50대입니다. 저희 일하는 일터가 좀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근데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큰 기업, 대기업을 다녀도 보통 같이 다니는 동료들이 다 또래, 동기들, 막 고만고만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면 연령대가 제가 거의 제일 어립니다. 이제 40줄 들어가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근데 40대 후반, 50대 형님들하고 있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도 많거든요. 사회에서 정말 한때까리 하다가 오신 분들, 큰 자산을 일구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또래들한테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형님들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가려서 만나야겠죠. 자, 그리고 세전 약 3,2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매년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근무에 따른 급여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OT가 있는데요. 그거를 몇 번 뛰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밤에 근무하는 근로 일수에 따라서 컵라면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받고 믹스커피 15개를 받고 그리고 이번 연말에 상품권 노조에서 2만 원인가 회사에서 3만 원인가 해서 총 5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었고요. 복지가 거의 없는 편이죠. 예. 그리고 여객터미널에 가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공대남의 공학지식창고에서 퍼온 사진인데 사진은 모델 이소진 씨인데 이렇게 입고 있는 분들 보셨죠? 너무 막 이쁘게 잘 차려입고 저희랑은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자회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이라는 회사이고 한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전 정권에서 여기에 있는 계약직 분들을 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공항공사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던 그 논란이 되었던 직종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규직이 되었고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보안이고 나머지 공항들은 한국공항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뭐 김포공항, 제주공항 뭐 많죠. 그런 데는 한국공항 보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혹시 집 근처에 공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이런 인천공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자리들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대부분 연령대는 한 20, 30대 정도로 구성된 젊은 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은 없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세전 연봉 약 3,600만 원 정도 받고 호봉에 따른 상승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다 보니 계속 커리어가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호봉에 따른 연봉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복지가 엄청납니다. 25만 원 건강검진이 매년 있고 연 150만 원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연봉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포함시킨다면 연봉은 거의 한 3,800 가까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1만 원의 모바일 식권이 있고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직원의 단체 보험 그리고 휴양소, 리조트 이런 데가 되겠죠. 회사에서 50%나 지원을 해줍니다. 휴가 같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항 꿈나무 어린이집 전액 지원. 엄청납니다. 내 일터, 그것도 인천공항에 어린이집을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요새 어린이집 얼마나 비싼 데 많습니까? 내가 일터에 갔을 때 가까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전액 지원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때 회당 15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새 난임 부부들 정말 많은데요. 회당 최대 2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까지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준다면 엄청난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출산 장려금, 자녀를 낳을 때마다 첫째 50, 둘째 100, 셋째 150, 넷째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사내 동호회 반기마다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랑 비교했을 때 저희랑 뭐 비교할 게 없죠. 저희는 복지가 거의 없는 편이니까 웬만큼 복지가 좋다고 하는 사기업들,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복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화물터미널에 있냐고요? 계약직으로.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인천공항 여러분들 출국할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공항을 방문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화물터미널 특수경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냥 작업하는 인원들, 장비들만 저희가 경비를 하면 되고요. 훨씬 일적으로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와 싸워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강추위,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지게차들, 작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쾌한 매연들이나 먼지들이 그런 걸 다 청소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들이마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춥고 덥고 환경적인 요인들만 이겨낸다고 하면 근무 여건 자체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물론 이제 1년 만근을 하고 나중에 뭐 이쪽 인천공항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갈 데가 되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괜찮으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특수경비를 선택한 이유. 제가 저번에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난 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뭔가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끝나면 누군가가 다음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제가 또
이어받아서 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끝나면 집에 가면 일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회사에서 전화 올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 편합니다. 내가 혹시 부재 중이라도 누가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타인이 부재할 때 제가 가서 그냥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아까 보시면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터미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구들이 보이죠? 이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각각 초소들이 뭐 하나씩 있어요. 거기 서가지고 오가는 장비 인원들에 대해서 경비를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서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달리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같은 선상이에요. 그 윗사람한테 불려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저기 서가지고 내 주어진 일만 똑바로 하고 있으면은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되게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도 아니고, 뭐 윗사람 있기야 있죠. 뭐 조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저기 사무실에 뭐 소장님, 부장님도 있고 뭐 차장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상하관계로 누르고 뭐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냥 내가 지킨 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뭔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4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떤 뭐 욕을 제대로 먹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신입사원들 직장 들어가면 언제부터 욕먹죠? 당장 들어간 그날부터 욕먹어요. 진짜 욕먹고 내가 이 돈을 받나 싶을 정도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근데 이 정도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까지 내가 막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에서까지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예.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일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개구리고 춥고 덥고 더럽고 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 가서 군대 시설 좋아도 선임들이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면 그 군생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환경이 개떡 같아도 선임들이 따뜻하고 진짜 내 친동생 봐주듯이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그럼 군생활이 편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진짜 미쳤다 치고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리겠죠. 근데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하면 한 10분,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같아요. 뭐 3만 원에 월주차가 가능해요. 다리를 넘어오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기 쉽지 않아요. 다리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영종도에 계신 분들은 차를 끌고 가시면 월 3만 원, 경차는 15,000원에 월주차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워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특수 경비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특수 경비대를 다니고 있지만 당장 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아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데도 있었죠.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들 그런 데들도 특수 경비대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뭐 한 1, 2천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로 실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격을 일단 한번 취득을 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특수경비대원으로서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급여 중요하죠. 급여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세전 268만 원 24년도 기준이었어요. 24년도 작년 엊그저께까지 기준이었죠. 이제 올해는 270 얼마가 됐다고 들었어요. 25년도는. 예. 그래서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268만 원이고 실수령으로 하면 203, 40 사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근데 제가 세전으로 290만 원을 받았고 세후로 250만 원을 받았었네요. 11월 달에. 세후로 203, 40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OT 수당, 오버타임 그거를 한 2번을 뛰었어요. 주간 OT를 2번을 뛰었어요. 그랬더니 23만 6천 원. 한 11만 얼마 되나 봐요, 주간이 한 11만 얼마 되고 야간 OT가 한 15만 원?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됐나? 이 OT들을 한 몇 번 뛰면은 이 실수령을 한 300, 한 20언저리? 요 정도까지 받는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몸이 견딜 수 있는 거의 한계치까지 하면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좀 이상 벌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뛰면 한 3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0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OT를 꼭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주로 한 2번, 3번 정도 요청이 옵니다. OT를 뛰라고.
근데 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날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 뛸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의무적으로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좀 뛰기가 어려울 때 그거 내가 뛸게 하면 여러 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300만 원, 32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받는 급여가 달라서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자, 스케줄인데 저희는 3조 2교대 주간, 야간, 비번 형태로 갑니다.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야간, 비번 계속 이어지죠. 3개의 조가 있고 하루에 2개의 조가 교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개의 조는 비번이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주간에 들어가요. 주간에 들어가면 아침 8시에 들어가고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총 1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10시간 중에 3, 4시간은 휴식 시간이 있어서 실근무는 6, 7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야간으로. 그래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중에는 휴식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근무 시간이 8, 9시간. 예. 새벽에는 한 2, 3시간이 연속으로 휴게 시간이 붙어 있기도 해요. 이 시간엔 잠을 자도 되겠죠. 예. 저희 휴게실에 가서 잠을 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이 8, 9시간. 자, 직장에 보통 출근을 하면 점심시간 제외하고 휴게 시간이 보통 있습니까? 보통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시간, 14시간을 근무하지만 휴식 시간이 3시간, 4시간, 저녁에는 5시간, 6시간. 휴식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는 직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서 근무를 하지만 전혀 체력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경우에도 아침 8시에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24시간 휴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4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 8시 출근입니다. 그러니까 근무가 끝날 때마다 24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근무 사이에 시간의 텀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넉넉한 느낌이에요. 매일 업무가 어느 정도 걸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근데 그 근무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뭐 야간이 있거나 비번이 있거나 이런 날에는 하루 종일 쉬거나 아니면은 저녁 6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낮에 병원을 갔다 올 수도 있죠. 뭐 어떤 은행 업무나 그런 관공서 업무를 볼 수도 있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매번 연차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매월 연차를 1개씩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비번이죠. 그리고 19일에 연차를 써요. 그럼 이날 쉬고 연차 쉬고 또 야간이기 때문에 저녁 6시에 출근을 하죠. 저녁 6시에 출근을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죠. 근데 뭐 이날도 진짜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쉬어야 돼. 그러면은 뭐 대근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어요. 나 대신 근무를 뛰어달라. 근데 이거는 대신 내가 현금으로 대근을 뛰는 사람한테 돈을 붙여줘야 돼요. 네. 하루 일당 플러스 얼마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부득이하게 못 나가게 되면 며칠을 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업이 쉽지 않은데 당장 내가 이렇게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있다면, 더구나 어렵지도 않은 이런 일이 있다면 해볼만 하죠. 당장 어디라도 취업하셔야 되는 분들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물어보세요.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 1월 2일입니다. 1월 1일 날 새해 인사는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꼭 이루시고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